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뭉클한 실화입니다. 78세 할머니 한 분이 70년 만에 가족을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벌어진 놀라운 우연과 감동적인 만남들을 함께 보시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깊은 여운이 남으실 거예요. 2023년 가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통일부 청사 앞이었습니다. 화려한 정부 청사 건물 앞에 78세 이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낡은 보따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보따리는 70년 동안 할머니와 함께 해온 유일한 가족이었죠. 할머니의 손은 보따리를 잡고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으로는 정장을 차려입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속에서 할머니는 더욱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아이고, 이 큰 건물에 내가 들어가도 되나. 할머니는 함경도 사투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동문 앞에서 한 걸음 다가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기를 반복했어요. 7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막상 그 문턱에 서니 무서웠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색바랜 사진 한 장이 살짝 보였어요. 6.25 전쟁 직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라버니, 내가 꼭 찾을 거예요. 7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동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웅장한 로비가 보였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로비 안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곳곳에 안내판이 있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할머니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듯 바쁘게 움직였어요. 할머니는 보따리를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빠에게 전하고 싶었던 70년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고향에서 가져온 작은 돌멩이까지. 7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무서우면 어떡하나.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빠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만약 기억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제 받은 소식이 떠올랐거든요. 북한에서 온 편지에 오빠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70년 만에 들려온 희망의 소식이었어요. 할머니가 드디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여러 개의 창구가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번호표 발급기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가서 화면을 터치하고 종이를 받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것도 눌러야 하는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발급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화면에는 여러 종류의 업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북한 이탈 주민, 통일정책, 남북교류, 온갖 단어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굳어진 손가락으로 화면을 조심스럽게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화면이 너무 차가웠고 할머니의 거친 손가락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지? 할머니 뒤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젊은 직장인들이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뒤에서 젊은 여성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 좀 빨리 해주세요. 저도 급한 일이 있어요. 할머니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느새 3명의 사람이 줄을 서 있었고 모두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당황한 마음에 화면을 더 세게 눌러봤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양복 입은 남성이 성큼 다가왔어요. 이거 누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남성은 빠르게 이산가족 버튼을 누르고 신청 접수를 선택했습니다. 기계에서 번호표가 나왔고 그는 무뚝뚝하게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남성은 이미 자신의 번호표를 뽑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번호표를 들고 대기석으로 향했어요. 번호표에는 127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현재 89번을 처리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기석에 앉은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젊은 공무원 김민준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28세의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산가족 상봉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연습해봤어요. 하지만 함경도 사투리 때문에 인산가족 상봉이라고 발음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를 힐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0년을 기다린 간절한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그저 우스운 구경거리일 뿐이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든 번호표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어요. 30분, 1시간. 전광판의 숫자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127번이 불렸어요. 12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래 앉아있던 허리가 뻐근했어요. 3번 창구에는 김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창구 앞에 서자 김민준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오라버니를 찾고 싶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민준은 잠시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과 거친 손을 훑어본 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신분증과 관련 서류 있으시면 주세요. 할머니는 보따리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함께 색바른 가족 사진도 꺼내서 김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오라버니예요. 1953년에 피난 내려오다가 헤어졌어요. 그때 오라버니는 23살이었고 할머니, 이런 오래된 케이스는 처리가 복잡해요. 김민준이 할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1953년이면 70년 전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미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김민준의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70년을 기다려온 희망이 단숨에 꺾이는 느낌이었어요. 아니에요. 살아 계셔요. 어제 북한에서 온 편지에 오라버니 이름이 있다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은 별로 관심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김민준이 할머니의 함경도 사투리를 듣는 순간 그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서류부터 작성하셔야 해요. 여기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김민주는 서류 한 장을 할머니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꺼냈지만 작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글씨가 너무 작네요. 잘 안 보여서. 할머니가 서류를 가까이 들여다보며 말했지만 김민주는 대답 없이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옆 창구 직원과 무언가 대화를 나누며 할머니를 힐끔거렸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서류에 빈칸을 채워나갔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 사유.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았어요. 농사일로 굳어진 손가락은 펜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다 작성하셨나요? 잠시 후 김민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글씨가 이게 뭐야? 컴퓨터로 입력할 수가 없겠네. 김민주는 서류를 거칠게 다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처리할 수 없어요. 글씨를 제대로 써주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습니다. 옆 창구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할머니를 힐끔거리며 수근거렸어요. 손이 좀 떨려서 농사일을 오래 해서 할머니의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김민주는 새 서류를 내밀며 짜증스럽게 펜을 던지듯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두 번째 서류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통일부 현관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고급스러운 양복에 비싼 시계를 찬 그의 모습은 할머니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김 전무님,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번호표 발급기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를 맞이했어요. 그는 재벌 그룹의 전무로 북한 투자 관련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VIP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직원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를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번호표도 없이 대기 시간도 없이 즉석에서 처리되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70년을 기다린 간절함보다 돈과 지위가 우선시되는 현실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그 뒤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손님들은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되었어요. 반면 할머니는 여전히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무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어요. 김민준도 동료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로비에 홀로 남겨졌어요. 할머니는 보따리를 열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새벽에 직접 싸온 김밥이었어요. 하지만 긴장과 피로로 입맛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대기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점심시간에는 업무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만이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2시부터 다시 업무 시작해요. 아이고, 그런 줄 몰랐네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갈 곳도 없어서 그대로 로비에 앉아 기다렸어요. 2시가 되자 공무원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김민준도 커피를 마시며 창구로 돌아왔어요. 그는 할머니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김민준의 창구로 갔어요. 2번째 서류를 제출했지만 김민준은 또다시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흐리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금액 숫자와 한글이 일치하지 않네요. 김민준의 말투에는 여전히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고객이 발을 동동 구르며 시계를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더욱 초라해진 기분으로 3번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가 3번째 서류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통일부 로비에 중년 여성 한 분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 여성은 통일부 차관인 박영희였습니다. 박영희 차관은 점심 약속 상대를 기다리며 로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보따리를 끌어안고 혼자 서류를 작성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박영희 차관은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박영희 차관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하러 왔는데 서류가 자꾸 틀렸다고 하네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영희 차관은 할머니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봤어요. 70년 전에 헤어진 오라버니를 찾고 계시는군요. 어느 담당자가 도움을 드렸나요? 할머니가 김민준을 가리키자 박영희 차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민준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서 무뚝뚝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박영희 차관은 김민준을 호출했습니다. 김민준 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김민준이 다가오는 순간 그의 표정이 창백해졌어요. 차관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도움을 드렸나요? 박영희 차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김민준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아, 서류 작성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라고요? 내 할머니 뻘 되는 분께 이런 대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박영희 차관의 질책에 김민준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김민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차관님, 저도 탈북민 2세입니다. 그 말에 박영희 차관과 할머니 모두 놀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김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제가 북한 출신인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탈북민들에게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김민준의 고백에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어느 지역 출신이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경도, 함경북도, 무산군입니다. 김민준의 대답에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놀랍게도 같은 함경도 출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6.25 전쟁 직전에 찍은 동네 사람들과의 단체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본 김민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사진 속에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자신의 어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혹시 영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민주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게 제 어머니 북한 이름입니다. 김민주는 차관실로 자리를 옮겨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박영희 차관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제 어머니는 10년 전에 탈북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18살이었어요. 김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북한 출신임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한에서 살아가려면 그래야 한다고 하셨어요. 김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힘든 정착 과정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사투리 때문에 놀림받았어요. 친구들이 북한에서 왔냐고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김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같은 고향 사람끼리 서로를 외면해야 했던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신 거예요? 박영희 차관이 물었습니다. 예.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통일부에 들어오면 언젠가 북한에 계신 가족들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김민주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다른 탈북민들에게 더 냉정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요. 특히 나이 많은 탈북민들을 보면 우리 어머니 같아서 더 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김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할머니가 돗다리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함경도 무산군에서 찍은 마을 사람들의 사진이었어요. 혹시 이 사진에서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민주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귀퉁이에서 어린 소녀를 발견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어머니 같아요. 김민주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놀라며 사진을 다시 봤어요. 맞아요. 영희가 맞아요. 내가 잘 알고 있던 아이였어요. 두 사람은 70년 만에 연결된 고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김민준의 어머니 영희가 어떤 아이였는지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참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했지요.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민주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북한에서의 기억을 거의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박영희 차관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분단의 아픔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김민준 씨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보시겠어요? 박영희 차관의 제안에 할머니와
김민준 모두 놀랐습니다. 김민준은 망설였어요. 어머니께서 과거 이야기를 꺼려 하세요. 혹시 충격받으시면 괜찮아요.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위로가 될 거예요.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영희 차관의 특별한 배려로 이산가족 상봉 절차가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몇 년씩 걸리는 일이 하루 만에 이뤄지고 있었어요. 통일부 특별상봉실에 화상통화 장비가 준비되었습니다. 할머니는 70년 만에 오빠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김민주는 할머니 옆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이제 차가움 대신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곧 연결됩니다. 화면에 흐릿하게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 노인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90세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순자야, 순자가 맞냐? 화면 속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오라버니 맞아요. 70년 만에 상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는 거리였어요. 아이고, 우리 순자가 이렇게 늙었구나. 오빠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준도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두 남매는 70년간의 안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북한에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았다고 했어요. 할머니도 남한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혹시 영희를 만나지 못했냐? 무산군에 살던 영희 말이야.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김민준을 바라봤어요. 김민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영희가 왜요? 영희 아버지가 나하고 친구였거든. 영희가 남한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혹시 만났나 싶어서. 할머니는 김민준을 화면으로 불렀어요. 오라버니, 여기 영희 아들이 있어요. 김민준이 화면 앞에 서자 오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나, 영희를 너무 닮았구나. 영희는 잘 지내냐? 김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이제 남한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그 순간 상봉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KBS 다큐멘터리 팀의 기자 이영수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통일부를 취재하러 왔다가 이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촬영해도 될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박영희 차관이 할머니와 김민준에게 물어봤어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허락으로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만에 상봉과 우연한 만남이 기록되는 순간이었어요. 화상통화가 끝난 후 할머니는 오랫동안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70년간 품고 살았던 그리움이 드디어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김민주는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김민준의 말에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통일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1층 로비에 이산가족 상담실이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김민준이 전담 상담사가 되어 따뜻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상담실 벽면에는 이순자 할머니와 오빠의 상봉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다른 이산 가족들의 상봉 사진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일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산 가족들을 도우러 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김민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어요. 오늘도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봐서 왔어요. 할머니는 대기실에서 다른 이산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70년을 기다린 경험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김민준의 어머니 영희 씨가 나타났습니다. 김민준과 함께 정기적으로 할머니를 만나러 오고 있었어요. 순자 언니, 영희 씨가 반갑게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70년 전 고향에서처럼 자매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영희야, 오늘 함경도 음식 해왔어? 네. 언니 좋아하는 감자옹심이 끓여왔어요. 두 사람은 함경도 사투리로 정겹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는 KBS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었어요. 잊혀진 목소리들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분단 가족의 아픔을 다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박영희 차관도 종종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통일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통일부가 더 따뜻해졌어요. 박영희 차관의 말에 할머니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오라버니를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보따리를 열어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70년 동안 오빠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지막 편지였어요. 민준아, 이 편지를 오라버니께 전해줄 수 있을까?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남북 간 우편 교환도 가능해졌기 때문이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사랑하는 오라버니께라고 할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70년간의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편지였어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김민준과 영희 씨가 할머니를 배웅해드렸어요. 언니, 내일도 오세요. 그래, 내일도 올게. 우리 같이 고향 이야기도 하고. 세 사람은 함경도 사투리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통일부를 나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6개월 전과 달랐습니다. 등이 더 고닫고 걸음걸이도 힘이 있었어요. 70년간의 짐을 내려놓은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상담실에 남은 김민주는 창문을 통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할머니와 오빠의 상봉 사진을 보며 김민주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산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린 시절 고향 마을이 나타났어요. 오빠와 영희 그리고 모든 이웃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할머니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분단된 현실 속에서도 사랑과 화해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0년을 기다린 끝에 찾은 가족과의 만남, 그리고 우연히 만난 김민준 씨와의 특별한 인연까지 정말 운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외면하다가 결국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할머니의 용기가 김민준 씨의 숨겨진 상처까지 어루만져 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따뜻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